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필사할 건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서 필사할게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각자 한 번씩 또 따라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그냥 쭉 풀어갈 거예요. 왜 하는지 풀어갈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어야 됩니다. 원래는 다 적어야 됩니다.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의 목적은 이제 모델링, 어떻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지 워크플로우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태그를 하는 거는 진짜 짜여진 워크플로우 안에서 흘러가요. 아까 제가 후기 드렸잖아요. 그거의 반복이에요. 처음에 데이터 보고 데이터 어널시스하고 그다음에 피처 만들고 피처 모델 만들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고 스코어 보고 리더보드 올리고 각 보고 안 좋다 싶으면 피처 또 만들고 계속 반복. 근데 피처를 만들기 전에 또 EDA 하면서 그림 그리고 그 무한 반복입니다. 네, 2달 컨버티션 하는 동안 2달 동안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고 모델 계속 만드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의 몸에 체화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체화되면 어떤 거냐면 그냥 AI적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죠. 네. 머신러닝을 잘하려면 내가 머신러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머신러닝이 되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다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네. 근데 그거는 끝없는 무한 반복이죠. 우리 연아킴께서도 짤방 얘기하셨죠.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정말 몸에 체화되는 거예요. 체화. 그냥 진짜 체화예요. 체화. 외우지 마시길. 외우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외우겠다기보다 반복해서 손에 익히는 게 더 좋아요. 그냥 막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래퍼를 찾아도 되는데 그냥 몸이 이미 익어서 키보드가 막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그냥 진짜 스포츠 같이. 운동 어떻게 외워서 합니까? 많이 외워서 동작 반복하지만 탁구 좀 치시나요? 탁구 스매시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 보고 계속 똑같은 동작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반복하면서 익히시라. 그게 가장 좋아요. 네. 산탄 우승하면 하나 사야겠습니다. 터치바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컨텐츠 볼게요. 그러면 파트 1, EDA 기본입니다. 그래서 피처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Finding any relations or trend, so considering multiple features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트렌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EDA를 하고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얻었던 걸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싱해서 모델이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네, 스트링 그대로 넣어주시면 안 돼요. 스트링을 이제 숫자로 바꿔줘야 되고 혹시나 그 스트링이 카테고리면 또 카테고리 인코딩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네, 손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모델 만드는 것. 여러분들 모델 만드는 거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모델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델을 직접 코딩하시는 거 아닌 이상 그냥 한 5줄이면 끝납니다.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오늘 SKT 아카데미 가가지고 모델 10개 만들었어 라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 데이터 분석을 했어가 더 나아요. 아시겠죠? 모델 만드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델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해서 모델이 좋게 나오게 했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가셔서 자랑하실 거는 모델 몇 개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분석했다가 더 멋진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맞는 말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라 라이브러리, 시본, 그 다음에 있고 워닝스. 워닝스를 왜 쓰냐? 이게 버전 따라 자꾸 이제 워닝이 떠요. 이게 아웃풋에 보기 귀찮아요. 그래서 다 무시하는 커맨드입니다. 이거 저 계속 써요. 네. 저는 시본을 쓰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넘파이 부르고 판다스 부르고 라이브러리 부르고 시본 부르고 시본 스타일 쓴 다음에 워닝스 해서 모든 이제 워닝스를 다 무시하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데이터를 읽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pd.read.csv 복붙 할게요. 이거 복붙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실습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 하실 때 혹시나 놓쳤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 놓친 것 때문에 하시다가 제 말을 못 듣는 게 더 안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라 하실 때 지금 같이 복붙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었으면 이제 헤드를 해서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됩니다. 패신저 아이디가 있고 타겟 값이 서바이브드가 있습니다. 피클래스, 네임, 그다음에 성별,
나이 이렇게 다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디는 숫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존은 0, 1로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피클래스는 3, 1, 3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스트링이 됐고요. 뭐 브라우드, 미스터 웬시, 성별은 메일, 피메일로 되어 있고 에이지 22살, 28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브 스파우스는 11100, 페런트 칠드는 000, 티켓 이렇게 되어 있고 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네. 자, 케빈 있고요. 널 데이터가 보입니다. 어허,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널 데이터. 얘가 항상 피곤하게 하죠. 그 다음에 임발크트 있습니다. 보고 데이터 보고 그 다음에 자주 하는 겁니다. 데이터 한 다음에 이스널 하면 데이터에 널 데이터가 있는지 트루 폴스 다 반환해주는 한 메서드예요. 하고 썸 하면 각 컬럼마다 서메이션 하는데 true는 1이거든요. false는 0이에요. 그러니까 썸을 하면 널 데이터의 총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age가 177개 있어요. 이때도 나이를 감추네요. 이때도 나이가 없네요. 그리고 케빈 그 방 넘버도 되게 많이 없어요. 근데 데이터 크기가 트레인 데이터 크기가 891개인데 687개의 널 데이터 쓸만합니까? 안 쓸만합니까? 그냥 버립시다. 답이 없잖아요. 이걸로 뭐 인사이트를 얻겠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트 컨버티션에는 널 데이터가 이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안 채울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근데 그게 하나의 또 카테고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널 데이터를 널 데이터라고 그냥 버려서는 또 안 돼요. 아시겠죠? 널 데이터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얘를 얘도 하나의 그룹핑이 되겠네 라고 보면 그렇게도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아는 방법 뭐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널 데이터를 버렸을 때의 뭐 타깃과의 콜리네이션 플랍 그려보고 또는 널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근데 이런 거죠. 널 데이터가 있는데 걔를 보니까 널 데이터 그러니까 널인 사람이 한 80%의 뭐 예를 들어서 타겟값 가지고 있다. 땡큐죠. 그런 피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다 해봐야 된다. 답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에이지와 케빈, 임바크드가 널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I will try to fix them. 고쳐야 됩니다. 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자, how many survived 봐야 됩니다. 일단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타깃값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타깃값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매트플랫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아주 이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은 여기서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님 혹시 비주얼라이제이션 책을 사야 하나요? 그리고 판다스 책을 사야 하나요? 넘파이 책을 사야 하나요? 제가 그 파이썬 데이터 어널리시스 포 파이썬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 책이 있는데 그걸 샀어요. 그게 뭐냐면 판다스 다큐멘테이션 책이에요. 거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다 따라쳐보고 기능을 아는 건데 반 봤어요. 반 보고 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메서드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캔을 커널 피스 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저 사실 그 책 안 보고 지금 캔을 커널로만 해요. 근데 충분히 하고 막히는 거는 어디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구글, 갓구글. 자, 이런 거죠. 뭐 판다스 다큐멘테이션. 네, 오기 전에 방문 기록 다 지웠습니다. 안 뜰 겁니다. 자, 판다스 보시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구글링 정말 중요한 스킬입니다. 대학원생을 살리는 게 뭐겠습니까? 완벽한 구글링. 논문 찾으려면 정말 구글링 잘해야 돼요. 구글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가 쓴 논문의 레퍼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찾아야 돼요. 정말 잘 찾아야 돼요. 그거는 기술이에요. 자, 이런 거죠. 자, 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널 데이터 이거죠. 뭐 체크 넘버 오브 로스 역시 바로 완성이 있죠. 그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how do I get the row count data frame 돼 있죠. 역시 Stack Overflow.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널렸어요. 그러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읽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여기 보시면 막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왜 어렵게 적어놨대? 네, 하여튼 이렇게 있네요. 쉐이프. 이거는 쉐이프였죠. 쉐이프였고 number of rows고 null 데이터 하면 되겠다. number of null values in column. 역시 다 됩니다. 역시 정말 구글 대단합니다. How to count the non-values in a column. 보이시죠? 우리가 찾고자 한 게 있어요. 네, 핑계를 못 대요. 너 찾아봤니? 없었어요 라고 못합니다. 이제 힘듭니다. 찾으면 다 있으니까. 보세요. is, na, 있어 있잖아요.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글링 있잖아요. 구글링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독학하는 방법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독학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구글이고요. 구글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링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 그냥 두드려 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구글링 하는데 완벽한 문장이 필요하나요? 왜 굳이 How can I find the number of null values 이렇게 적을 필요 없어요. 뭐 구글링 한다고 영어 사전 필요 없어요. 문법책 필요 없어요. 그냥 pandas null data value number data frame 딱 쳐요. 얘네들이 검색 엔진 작살나게 잘 만들었어요. 바로 뜨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글링을 잘 하시는 방법은 계속 쳐보세요. 그냥 쳐보고 근데 이걸 많이 치다 보면 이게 요령이 생겨요. 이건 이렇게 쳐야겠다. 그리고 이게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find, remove 이런 거 있잖아요.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터득해요. 그러면 이제 막힐 때 이렇게 찾아야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글링 하시라. 그리고 중요한 공부 자세인데 물어보기 전에 1시간 정도는 찾아보고 물어보세요. 이거 귀찮은 게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귀찮은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예요. 진짜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공부는 제가 약간 대학원생이라 그런 것 같아요. 대학원생 어떻게 일일이 교수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데 새로운 패키지 하는데 교수님한테 어떻게 일일이 물어보겠어요. 제가 다 찾아야죠. 그러니까 다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랩에 선배가 있으면 바로 물어보면 미안하잖아요. 일단 최대한 찾아야 돼요. 근데 찾아가는 와중에 공부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알려주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막 질문만 하면 당연히 알려주죠. 근데 자기가 알아보고 물어보는 거랑 그냥 물어보는 거랑 나중에 결과는 되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찾는 사람과 남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찾아야 돼요. 일단 찾아야 돼요. 일단 막히잖아요. 그러면 막혀서 캐글 코리아 오프 카톡방에 바로 질문하지 마시고 한 30분은 최소한 15분은 일단 구글링 하세요. 구글링하고 스택 오버플로우 영어를 보면서 좀 화딱지 좀 나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영어 좀 보시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힘들다. 그때 물어보세요. 그래야 더 답변하는 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더 공부도 잘 될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주잖아요. 그러면 소중함을 못 느끼면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애달프게 공부해야 돼요. 갈급해서. 도저히 모르겠다. 물어봐야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독학이 돼요. 그냥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냥 물어보면 당연히 답변을 해주죠. 저희 캐그코리아 카톡방 너무 착해요. 정말 다 알려주시는데 근데 서로의 윈윈을 위해서 특히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꼭 최소 15분, 30분 찾고 도저히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그게 어떤 건지는 하시면 알 거예요. 왜? 나중에 되면 그게 자산이 돼요. 지금 제가 어디다 물어보겠어요. 지금도 막힌 거 천지거든요. 그냥 구글에 찾아요. 요새는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안 찾은 분들한테는 제가 키워드를 알려드리죠. 이렇게 검색해 보시라. 나온다.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키워드 찾는 방법, 키워드에서 어떻게 찾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죠. 그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물고기 잡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하시라 그런 겁니다. 이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림을 판다스 그렸어요. 그리면 파이플랏 이런 거 있으면 또 다 찾아보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판다스 파이플랏 치면 옷 하나도 됩니다. 알아서 다 완성해 줍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알플랏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 플랫이 2개 있죠? 맞죠?
그 멀티플랫이잖아요.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판다스 이제 matplat lib 뭐 two plot in one frame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피규어도 되고 그러면 how to display 아까 있죠. multiple plot in one figure in Python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아시겠죠? 방금 제 찾아간 거 제가 뭐 어떻게 문법 완벽하게 적었나요? 제가 단어 뭐 이쁘게 적었나요? 그냥 막 쳐요 그냥. 어차피 알아서 자동 완성해 주실 테니까. 자동 완성 안 해도 알아서 필터링해서 검색 다 띄워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라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 보시면 타겟 값이 survived인데 0, 1이에요. 1은 이제 1이 그랬죠? 1이 survived죠. 갑자기 헷갈렸네. 1이 survived예요. 1이 survive 그렇죠. survived의 yes가 1이니까. 오케이. 1이 survived고 그렇죠. 1이 survived. 그렇죠. 생존 많이 안 했으니까 1이 survived지. 1이 survived고 그다음에 0이 이제 돌아가신 건데 보시면 한 대충 62대 38 정도. 이 정도면 착한 데이터입니다. 예. 여기서 왜 착하냐면 타겟 값이 1대1 정말 완벽한 아름다운 정말 아이디어란 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데이터고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임밸런스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 값이 작아요. 산탄데르는 1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포르트 나중에 하실 텐데 포르트가 아마 0.1%였던가? 1%였나? 1% 정도였던 것 같다. 산타는 10%, 포르트 1%. 더 적었을 그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많이 예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개 중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1인데 하나만 1이고 나머지가 0이에요. 99개가. 그러면은 애큐러시 따지면은 제가 0으로만 다 맞춰도 99%가 돼요. 정말 많이 들은 예시죠. 귀에 박히도록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애큐러시를 임밸런스 데이터에 쓰면 안 돼요. 그때 뭘 써야 되나요? 이제 ROC AUC나 F1 스코어 또는 뭐 프리션 리콜 같은 거 따져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타겟을 먼저 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매트릭을 쓸 것이냐. 매트릭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모델은 특정 로스 펑션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로스 펑션이 뭘까요? 뭔가 재야되잖아요. 그 잴 때 쓰는 거예요. 매트릭. 그래서 모델에 너 AUC를 가지고 재라. 오케이? 너는 네 애큐러시 보고 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캐글에서 컴피티션에서 AUC를 제출해래요. 근데 사실 ROC AUC보다 내가 봤을 때 이 데이터에서는 뭐 프리시전 리콜로 학습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아니면 그냥 로글로스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인사이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학습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팁이지만 ROC AUC 컴피티션에서 로그로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게 나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보통 그렇다고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올려야 랭킹이 하나 더 올라가죠. 네. 근데 되게 사소한 것 같죠? 이게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금메달은 9위, 은메달은 10위. 그 금메달과 은메달 사이의 퍼센트는 0.0001%. 그거 엄청 많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처의 타입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피처. 카테고리 피처. 아까 말씀드렸어요. 카테고리 피처는 순서를 따질 수 없는. 근데 오디널도 포함, 나미널 베리어블. 오디널은 다른 거예요. 오디널은 순서를 따질 수 있는. 아까 이제 픽 클래스 같은 거.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서드 클래스. 얘는 카테고리 그룹이 될 수 있지만 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1로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낸 거니까 비교가 가능하죠. 수치적으로. 네, 카테고리는 월드컵 A, B, C, D, E, F조 비교할 수 없어요. 네, 그런 겁니다. Continuous feature. Continuous, 아는 대로 continuous. 그러니까 continuous하게 이어지는 것. 그리고 소위 0, 1, 2, 3, 4, 5, 6, 8, 9, age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continuous feature라고 하고 왜 데이터 타입을 알아야 되느냐? 데이터 타입에 따라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프리프로세싱을 많이 들어요. 프리프로세싱 많이 듣는데 뉴메리컬 밸류는 제일 쉬워요. 사실 뉴메리컬 밸류 프리프로세싱 할 게 뭐 있겠습니까? 트리 모델이면 그냥 스플릿하면 그만인데 항상 피곤한 거는 스트링, 카테고리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카테고리인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카테고리가 알면 카테고리에 맞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단수 라벨링코딩 해버리면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형화되어 있어요. 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카테고리 처리하는 방법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냐면 우리 인코더라는 거 있는데 SK랑 그 있는데 보시면 카테고리를 인코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저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써도 돼요. 뭐 이미 코딩되어 있으니까 쓰면 되는데 각자마다 이제 그 코딩 방식마다 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쓰면 당연히 보죠. 왜냐? 이 한 피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보가 달라지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했을 때에 가장 좋게 모델에 넣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되게 고민해 주셔야 돼요. 네. 되게 할 게 많죠. 네. 캐글은 이렇습니다. 진짜 깐깐하고 피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별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쓴 건데 데이터에 그룹 바이 많이 씁니다. 그룹 바이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룹핑을 시켜서 어떤 걸로 그룹핑을 시키느냐, 성별하고 서바이벌도 그룹핑 시켜서 카운트를 보자. 카운트를 보니까 피메일은 생존하지 잠깐만요. 1이 돌아가신 거. 오케이. 1이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게 헷갈릴까요? 그래서 1이 살아있는 거. 피메일을 보시면 1이 살아있는 게 더 많죠. 맞죠? 네.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살아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자꾸 반대로 생각 같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슬픔을. 자, 메일은 보면 남성분들은 이제 생존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숫자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네, 하지만 뭘 해야겠습니까? 그림을 그려야죠. 우리는 드로워입니다. 그림을 쫙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이제 그 카운트를 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그냥 단순하게 카운트 플랫을 그려서 왼쪽에 바 플랫처럼 이제 카테고리마다 몇 개의 이제 타겟 값이 있느냐, 그걸 볼 수가 있고, 이거 평균이구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평균 값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이제 카테고리마다 실제 타겟과의 레이트가 얼마냐를 바 플러스로 많이 그려요. 네, 팁 하나 드릴게요. 혹시 자기가 케겔 커널 은메달, 금메달 하나 따고 싶다. 그러면 뭘 그리면 되냐면 방금 같은 거 하나 그리면 됩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뜨잖아요. 그러면 재빠르게 그날에 하나를 빨리 만드시되 제가 만든 것 같은 걸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은메달 하나 따는 법 지금 청기누설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원리였는데요. 이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컨버티션에서 그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 특정 카테고리와 그 특정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타겟의 평균값, 그걸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다 그리면 되죠. 다 그렸어요. 120개 피처 다 그렸어요. 그냥 뭐 어차피 똑같은 함수잖아요. 함수화 시키면 돼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아까 함수 보아야죠. 그러면 함수. 네, 은메달짜리 하나 넣습니다. 이 중에 자 30명 계시니까 자 앞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딱 나오면 30명 중에 가장 빨리 하신 분이 자 이제 한 3-4분 따시겠네요. 자, 자 이 함수 하나만 가지고 다 그려요. 네. 어차피 그냥 카테고리 그 피처 이름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다 그립니다. 물론 좀 더 세세하게 그리죠. 카운트와 이제 보시면 카운트 그리고 여기 카운트 그리고 평균값 그리고 다 했어요. 네, 이런 거 다 합니다. 네, 이런 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탄데르에서 똑같이 했죠. 나오자마자 그렸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려서 당연히 다 그렸죠. 다 그리죠. 네. 너희들 그리지 마라. 그냥 내가 다 그릴게. 하면 이제 댓글로 해줘. Thank you. Thank you for sharing. Thank you. Great. Wow, impressive work.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Thanks. 감사하네. It's much better than other materials to study EDA. 감사합니다. 역시 같은 한국인끼리. 케글 화이팅입니다. Nice work. 이러면서 이제 자존감 올리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커멘트를 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 더 코드가 더 깔끔해진다. 그대로 쓰면 되고요. 네, 뭐로 가도 설로 가면 됩니다. This is nice reference. I'm just started looking. 아, 근데 이런 거죠. 여기에 누가 있었는데? 이 사람 감사해요. 이런 그랜드 마스터 저한테 막 고맙다고 해요. 얼마나 자존감 올라가겠어요. 완전 자존감 올라가요. 저 처음에 이제 커널 만들었을 때 올리비에 아저씨라고 그 그랜드 마스터가 있거든요. 올리비에라는 그 캐글러 프랑스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 혼자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할아버지예요. 프로필 할아버지인데 아저씨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잘했다고 했어요. 아, 진짜 너무 설렜어요. 왜냐면 저는 그 사람 커널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아까 어날스트로픽 유명하다 했잖아요. 어날스트로픽이 저한테 잘했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 커널에 막 한 길게 질문 올렸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해줬어요. 자존감 올라가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캐글은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컴퓨테이션 나왔을 때 빠르게 은메달 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그림 그냥 쫙 그리시면 된다. 그래도 좀 깔끔하게 정리되게 그리세요. 봤을 때 너무 막 덕지덕지 돼 있으면 좋아요 안 누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쁘게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렸어요. 보니까 This looks interesting 하면서 남자가 여자보다 생존율이 낮네 라는 걸 바로 이제 해석이 들어간 거죠. 이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림 바플랏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플랏은 더 많다 적다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니까 여성은 75%를 생존하는데 맨은 18에서 19% 정도 생존하네. This looks to be very important feature for modeling. 아시겠죠? 그림 그리고 이제 하는 거죠. 아, 되게 중요한 피처다. 아시겠죠? 네. 그림을 그려서 피처가 중요하다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델에 이 피처를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파생변수, 소위 말해 파생변수도 얘를 가지고 만드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진 애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만드는 게 나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미니 인코딩 같은 거, 뭐 그런 거 해도 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네, 지금 바이너리의 미니 인코딩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카테고리 많은 의미가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P클래스 넘어갑니다. 자, P클래스 오디널 피처입니다. 오디널 피처 P클래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이니까 비교가 가능하죠. 얘네들은 카테고리인데 순서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순서가 있는 카테고리는 라벨 인코딩 해도 됩니다. 이해가시죠? 라벨 인코딩은 그냥 카테고리를 숫자로 바꿔주는 건데 순서가 생겨요. 라벨 인코딩은 1, 2, 3, 4 그러니까 A, B, C, D, E, F조 월드컵조를 1, 2, 3, 4, 5, 6, 7, 8로 바꾼 건데 순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디너리 아닌 카테고리는 문제가 있는데 학점 A, B, C, D, E, F 학점이라고 칩시다. 1, 2, 3, 4, 5, 6으로 하면 되죠. 순서가 되죠. 이런 걸 오디널. 얘는 라벨 인코딩 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네. 방금 이 많은 거 정말 질문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그냥 한 방에 다 원큐에 끝내신 겁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크로스탭이라고 이제 각각 그룹별로 하는데 여기 카테고리 두 개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P클래스랑 그다음에 서바이브 그 타겟 값을 나눠서 이렇게 테이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바이브드 0인 거는 P클래스가 그 P클래스가 1인 것 중에 서바이브드는 80이고 1은 136이에요. 그렇죠? 생존율이 생각보다 생존율이 높죠. 그러니까 생존한 게 더 많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이 세컨드 클래스는 자꾸 헷갈린다. 왜 헷갈리지? 돌아가신 게 97이고요. 생존한 게 87입니다. 왜 자꾸 헷갈리지? 네,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이거를 방금 테이블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방금 이겁니다. 얘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림 얼마나 편해요. 보세요. 왜 그림을 그리느냐? 이걸로 방금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보는 게 편해요? 방금 제가 헷갈려가지고 버벅대는 게 편하세요? 아니 이거 그래가지고 눈에 확 띄잖아요. 바로 이제 딱 보이잖아요. 딱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림의 강력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그 클래스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일수록 도누 마이너일수록 생존이 높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ople say money came by everything. 또 커널 말 잘 적죠.
money can buy everything. 사람들은 얘기한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네. 좋아요 받으려고 잘 적습니다. 네, 이런 장문력 좋네요. 그래서 피클레스 1일수록 생존율이 높은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아까 봤던 성별하고 피클레스와 같이 보자. 아시겠죠? 방금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다가 그림은요. 사람이 그림에 글을 담을 수 있는 건 4차원인가까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은 피처 숫자거든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 1차원 그냥 짝대기 끄는 것. 2차원 평면으로 두 개의 X축, Y축. X축, Y축은 두 개예요. 2D. 2D의 정보잖아요. 그러면 두 개니까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를 그림을 볼 수 있어요. 3D라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3D로 그리는 것 또는 컬러 입히면 돼요. 2D에 스캐터 플롯에 컬러 입히면 정보가 보여요. 그래서 X, Y의 트렌드랑 그 트렌드 안에서 색깔은 어떻게 변하느냐 할 수 있고요. 4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4는 그 다음에 포인트의 크기를 바꾸면 4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최대한 4개까지는 담을 수 있어요. 근데 4개 담으면 조금 약간 복잡해져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림은 simple is better. 간단한 게 최고예요. 그냥 간단한 그림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예요. 근데 이제 그리다 보면 약간 복잡하게 그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려보셔야 되고 그려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세 개를 보고 싶어요. 세 개를 보고 싶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로 구분을 했습니다. 색깔로 구분해서 P클래스랑 서바이벌랑 성별을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별로 성별을 나누니까 초록색이 female입니다. 그래서 female은 female가 메일을 봤을 때 그냥 아래 위로 보면 색깔로 보면 어떤 클래스든 여성이 위에 있어요. 생존율이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거 보면서 어떤 클래스도 있다는 여성이 생존율이 높구나. 이거는 사실 아까 봤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로 봤던 걸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어떤 트렌드가 더 있나라는 거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P클래스를 보니까 또 여기서 보시면 어떤 성별이든 메일이든 피메일이든 퍼스트 클래스일수록 생존율이 높다라는 거죠. 네, 아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이 얘기에 적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밑에 커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실 때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age를 볼 때 컨티뉴어스한 거는 뭘 먼저 보냐면 컨티뉴어스한 데이터의 스태틱스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맥시멈 값이 무엇이냐, 미니멈 값이 무엇이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무엇이냐 보는 게 좋아요. 저는 통계과가 아니라서 평균과 민과 퀀탈 이런 거 보고 이게 이렇다라는 인사이트는 사실 없어요. 사실 그 정도까지 통계 마스터는 아니에요. 전 거의 통계 나비스기 때문에 이제 통계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재밌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까 통계학과 있으셨잖아요.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숫자만 봐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민밸류만 봐도 느낌이 싸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거 한번 찍어보세요. 왜냐하면 민맥스를 봐야 돼요. 민맥스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맥스 이런 거죠. 에이지를 찍었는데 맥스가 200이에요. 200살? 방금 나왔죠? 네, 그거죠. 이거 무슨 지금 기네스북에 있는 게 뭐 100몇 살인데 이 말이 되나? 그러면 이제 봐야죠. 이게 아웃라이어구나. 지우거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균으로 채우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거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말은 하는데 저도 사실 잘 안 해요. 귀찮아서 이게 좀 습관이 안 되는데 근데 되게 여기 꼼꼼하신 분들 있죠? 잘 하실 거예요. 되게 꼼꼼해야 돼요. 꼼꼼하고 되게 꼼꼼해야 계속 봐야 돼요. 저도 근데 고치려고 하고 노력 많이 하고 하는데 최대한 다 찍어 보셔야 돼요. 다 찍어 보고 민맥스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손에 익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넘어가면 당연히 모델이 이제 아웃라이어 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살, 에이지 200살 넣어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100살 아래일 거잖아요. 근데 에이지가 한 200살인 게 두세 개 있어봐요. 만약에 내가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썼어요. 모델 꽝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냥 그 데이터에 그걸 가지고 학습하잖아요. 얘네들 아웃라이어 되게 민감해요. 200살짜리 하나 있으면 모델이 갑자기 200살을 고려해요. 갑자기 얘는 AI가 사람은 200살에 살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학습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트레이닝 또 다르죠.
트리는 또 다르요. 트리는 물론 스플릿이긴 한데 그래도 아웃라이어 없애야 되죠. 만약에 혹시나 200을 기준으로 끄어버리면 얘가 또 이상하게 학습하니까. 그래서 꼭 이제 뉴메리컬 밸류들은 다 찍어봐야 된다. 이거 보고 해야 된다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널 플랫 있습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서 킁킁대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바이오널 플랫 보시면 바이올린 그 그림 똑같은 데이터지만 그림을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요. 아까 같은 그림을 바이올린 플랫으로 그릴 수 있어요. 왜 바이올린이냐면 생긴 게 바이올린이라고 하니까. 지금 바이올린 같진 않지만 하여튼 그 이제 이런 그 디스트리뷰션 나오면서 바이올린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observation에서 the number of children increase with pickle. 이건 children 들어갔구나. 이건 age니까 피클레스랑 children 봤는데 어릴수록 생존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 age도 중요한 요소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걸로 피처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 있죠. 하나, 카테고리를 만들 수도 있죠. 어린이 아니냐. 바이너리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아니면 그룹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뉴메리컬한 것들은 뭐 피처를 뉴메리컬하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을 이제 그룹핑 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 나눌 수도 있어요. 뭐 0살에서 20살까지, 20살에서 40살까지. 이걸 왜 하냐면 이거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그 트리 모델은 20개잖아요. 20개인데 우리가 빨리 스플릿 시켜주고 싶어요. 빨리. 뉴메리컬한 거는 다 따져보겠죠. 그러니까 그 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 얘는 인포메이션 게인으로 스플릿 되거든요. 그 진위계수 보면서 스플릿 했을 때 데이터의 균일도에 따라서 균일도가 좋은 방향으로 스플릿 시키는데 그러려면 사실 예를 들어서 나이면 0살부터 100살까지 다 해봐야죠. 알고리즘이. 다 해봐야겠죠. 뭐 1살 기준으로 2개로 나누거나 2살 기준으로 2개로 나누거나 다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눠줬어요. 한 10개 정도. 그러면은 10번만 하면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또는 우리가 이제 EDA를 했을 때 방금처럼 어린 친구들이 생률이 높더라. 그게 되게 강력한 그런 스플릿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스플릿 거칠 거를 그냥 아예 카테고리 피처로 넣어주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고,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처를 만드는데 이건 되게 재밌는 피처 엔지니어링인데 이게 왜 있냐면 근데 아까 age가 그거죠. age가 널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널 데이터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널 데이터를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널 데이터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둘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라이트 GBM이나 엑스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게 알고리즘상 스플릿을 어떻게 하냐면 널 데이터가 있으면 널 데이터를 빼요. 널 데이터를 빼고 스플릿을 먼저 한 다음에 최적화된 스플릿이 나오면 다시 널 데이터를 A나 B에 넣어요. 그래서 A를 넣었을 때 스코어가 좋으면 A에 넣고 빼요. 또는 B에 좋으면 B에 넣고 빼요. 알고리즘이 그래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라이트 GB의 엑스부스트는 널 데이터 굳이 안 건드려도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약간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거죠. 그냥 스코어로 따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채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많이 말했지만 답은 없어요. 해봐야 돼요. 해보고 스코어를 재봐야 돼요. 또는 그 아까 앙상블 얘기했잖아요. 다양성은 피처를 다양하게 해도 다양성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널 데이터를 채운 모델, 널 데이터를 채우지 않은 모델 2개를 합쳐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앙상블 할 때 피처가 100개 있잖아요. 자,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00개의 피처가 있으면 모델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라이트 GB, 엑스부스트, 뭐 캡부스트 이렇게 3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100개를 90개만 쓴 모델 그러면은 90개만 쓴 피처 가지고 3개 만들 수 있지 아까 엑스부스트, 라이트 GB, 캡부스트 3개 또 다른 90개 가지고 만든 것 지금 계속 다양성이 많아지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또는 파라미터 XG부스트, 라이트 GBM, 뭐 맥스텝스를 6으로 한 모델 그리고 마이너스 1 하면 맥스텝스거든요. 맥스텝스 기준이 없어요. 계속 끝까지 깊어져요. 그러면 깊은 모델과 얕은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이 다른 거잖아요. 같은 피처지만 다르게 학습하잖아요. 그럼 다양성이 생겼죠.
그렇게 합쳐도 되고. 네. 다양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랜덤 넘버 바꿔도 됩니다. 네. 포르트 2등 솔루션 보면 랜덤 넘버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피처는 똑같은데 랜덤 넘버를 16개로 바꿨어요. 0, 1, 2, 3, 4, 5, 6, 7, 8, 9, 10, 15까지 한 다음에 그 16개로 일일이 다 스태킹 시켜서 합쳤어요. 그게 2등 솔루션이에요. 뭐 다양성이 이미 확보됐잖아요. 네. 그게 다양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스플릿을 그 랜덤 넘버로 바꾸냐에 따라 스플릿이 달라지거든요. 그 포드에 들어가는 샘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은 넣어준 걸 학습하는데 다른 샘플들을 학습하면 당연히 다르게 학습하겠죠. 물론 비슷한 결론을 가겠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근데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합치면 좀 더 이제 강력한 모델이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 알찹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채울까요? 그냥 평균으로 채울까요? 근데 만약에 너희 데이터 사람이 할머니였어요. 70대 할머니였어요. 근데 우리가 평균을 보니까 이게 평균을 보면 30살이거든요. 30을 넣어줬어요. 그 할머니는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모델은 안 좋죠. 아시겠죠? 그냥 막 넣으시면 안 돼요. 네. 누구는 좋겠지만 우리의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룹핑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널 데이터가 다른 그룹, 그러니까 AG에 널이 있으면 다른 거에는 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거에 없는 피처에서 그룹핑을 한번 해봐요. 그럼 이 널 데이터가 만약에 30대의 그룹에 들어간다 치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AG라는 거에 널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다른 방법을 하는데 뭐 A, B, C, D라는 그룹을 했어요. 그룹으로 나눴는데 널 데이터가 A에 들어가요. 근데 A가 평균적으로 30살이에요. 그렇게 채울 수 있죠. 그러면 좀 더 통계적이고 팬시하지 않나요? 그냥 넣는 것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할머니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뭐 컴퓨터에 능숙한 정도로 카테고리 나눴다 쳐요. A로 갈수록 컴퓨터가 능숙하다. E로 갈수록 컴퓨터 능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물론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 컴퓨터 잘하시는 분 많지만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이 그룹일수록 연배가 높으실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겠죠. 그러면 70대 할머니가 죄송하지만 갑자기 50살로 이제 채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델은 그게 맞죠. 그분은 나이 많았던 분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룹핑하느냐에 따라 좀 더 너희 데이터를 이쁘게 잘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줄 수 있고 여기에서는 뭘로 했냐면 이니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름에 미스터, 미시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서양에는 미스터, 미시즈, 뭐 닥터 이런 게 있죠. 이걸로 가지고 이제 그 이니셜 가지고 그룹핑을 해서 평균이 채워졌어요. 그렇게 한 게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판다스에 보면 판다스가 참 좋은 게 스트링 데이터를 바로 정규 표현식 가지고 이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그래서 추출해냅니다. 원래는 데이터에 네임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름들은 이니셜들은 규칙이 있잖아요. 미스터 점 무슨 점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미스터 점, 미시즈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으로 어떤 알파벳이든 괜찮다, 몇 개든 괜찮다, 마지막에 점으로 끊어라 라는 패턴이 있으면 다 가져와 이렇게 하는 정규 표현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오면 아까 이제 데이터 이니셜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 가져와지죠. 네, 다 가져와지고 그래서 한번 똑같이 크로스탭으로 그려봅니다. 그려보면 이렇게 많아요. 실제로 이니셜이 캡틴, 컬은 모르겠어요. 카운티스 이게 DON인데 뭐 그 네이버 검색하니까 그러니까 도나 뭐 해가지고 약간 미시즈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닥터이 누군지 모르겠고 레이디, 메이저, 마스터, 미스 마이 됐고 보시면 피메일만 가지는 것 있고 메일만 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서 이거 보면서 근데 이걸 다 쓰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게 사실 너무 세부적이면 자칫 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리저널한 정도 수준으로 다시 묶자 해서 이 사람이 묶는데 방금 말씀드린 제가 뭐 도나 같은 도메인 논리지와
그다음에 방금 데이터 보면서 아 남자들만 가지는 성이 몇 개 있네, 이니셜 몇 개 있는데 보고 그것을 묶어줍니다. 이게 묶어주는 코드고 이렇게 묶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못부터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묶어주고 이제 한번 평균을 찍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나 이니셜은 평균적으로 이게 마스터는 어린애들한테 달아주네요. 마스터가 되어라 이런 거 보군요. 저도 마스터가 되고 싶은데 네, 마스터 다시 태어나야 되나? 네, 그래서 미스, 미스터, 미시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세부적인 통계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채워줍니다. 그래서 널 데이터 중에 미스터인 사람은 미스터가 33살이니까 32.73이니까 여기서는 에이지 단위잖아요. 그래서 33을 채워줄게. 미스터인 사람은 36으로 채워줄게. 에이지 마스터면 5살로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참 쉽죠? 네, 쉽습니다. 네, 방금 프로세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좀 그냥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하는 건데 방금 그건 보세요. 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우니까 에이지가 널 데이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피곤하게 했던 널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아싸, 좋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에이지구나. 또 그려봅니다. 에이지를 가지고 또 그려봅니다. 히스토그램 그려봅니다. 뉴메리컬은 히스토그램을 많이 그려요. 자,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마다 그림 그리는 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카테고리는 바플란, 뉴메리컬, 히스토그램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뉴메리컬끼리는 스캐터, 바플란끼리는 뭐 퍼셋 플랫, 팩터 플랫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하는 것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그렇게 물론 정말 어려운 거지만 공부하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 충분히 다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bservation이 있고요. toddler, 어린아이가 이제 보니까 생존에 많다. 여기 보시면 딱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그래서 있네 한 겁니다. 자, 그리고 embarked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탔느냐 하잖아요. 아까 뭐 사우스햄턴, 퀸스타운 순서가 있나요? 뭐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순서를 억지로 매길 수 있지 않냐? 근데 여기에 컨텍스트에서는 순서가 없죠. 탑승에 순서가 있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없다고 뭐 이럴 수 있어요. 혹시나 사우스햄튼이 부자 동네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자들이 사우스햄튼에 부자들이 많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부자들이 생존에 좋다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뒤져봐야죠. 진짜 사우스햄튼이 부자 동네인가? 근데 부자 동네라고 해서 부자만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알겠죠? 방금 이런 생각들, 캐그라면 이런 생각들 하는 겁니다. 아니 맞나?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적 유의가. 네. 고급 취미입니다. 고급 취미. 캐글은 취미입니다. 저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려봅니다.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죠. Survived도 보니까 이상하게 C가 아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퀸스타운 말고 사셈 말고 C가 생존율이 생각보다 높네요. 높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어디에 구글링을 찾아보셔서 혹시 C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그렇다고 지금 찾으면 안 되죠. 타이타닉 때에 19세기죠. 19세기인가? 그때 타이타닉 했을 때 그때의 한번 통계적인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번 저희 캐그코리아 2차 대회 푸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레티튜드, 롱기튜드가 왜 중요한 피처나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 북쪽에 있는 분들이 그 집값이 비싸요. 왜냐면 부자 동네가 있거든요. 리버 파크가 있어요. 리버 사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라서 말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레티튜드, 롱기튜드를 버리면 안 되죠. 네. 중요한 연세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진짜 방금 진짜 이런 걸 해요. 캐그를 푼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엘로를 했어요. 페이먼트예요. 제가 이커머스를 알겠어요. 제가 페이먼트를 알겠어요.
공부해야죠. 구글링 하는 거죠. 자료 찾는 거죠. 문제를 풀어내니까 피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페이먼트 회사에서 트랜잭션, 결제를 일어나는데 뭐가 중요한 요소일까? 제가 알겠습니까? 물론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결제한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피처로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뭘 중요시 여길까? 해서 구글링을 찾죠. 또는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연도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브라질 그 막 경제적으로 안 좋아할 때 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찾아봐야죠. 찾아봐가지고 통계적인 결과 없나? 찾아보는 거죠. 그럼 피처 넣을 수 있죠. 이때 좀 안 좋네. 이때 사람들이 막 별로 결제 안 하네? 그러면 피처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피처 엔지니어에서 데이터 안에서만 만들 필요 없고요. 외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거를 가지고 하이포테시스, 가설을 찾은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데이터에 피처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스코어 재고 서미션하고 프라이즈 얻고 반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립니다. 그리고요. 계속 그림이 나옵니다. 계속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 비슷한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브스파우스 나오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그 개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니까 그러니까 배우자 수, 그 다음에 남매 수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카테고리처럼 다룰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디너리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네 보면 뭐 혼자 온 사람이 생존율이 낮다가 한 명 같이 오면 생존율이 높았다가 가족이 많아지면 질수록 갑자기 생존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아무래도 가족이 많으면 희생정신으로 인하여 너는 가서 잘 살아 행복해 잊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라고 혼자 소설 쓰면서 피처 좋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observation 나옵니다. bar plot 이렇게 해서 parent children 이렇게 똑같이 그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거 합니다. 그림 똑같이 parent children 이거는 좀 그렇게 막 트렌드가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있잖아요. 트렌드가 보이면 감사한 거예요. 트렌드가 안 보이면 원래 그런 거예요. 잘 안 나와요. 근데도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어떻게든 트렌드가 보이는 거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fair 들어갑니다. fair continuous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히스토그램 좋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평균한 거 다 찍어 보셔야죠. fair는 continuous 이제 계산한 거니까 여기 찍어서 highest fare was 512. 그 다음에 로이스 공짜로 탄 사람 있네요. 뭐죠? 뭐지? 부럽다. 네, 공짜로 탄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거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렸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히스토그램 그릴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P 클래스 1, 2, 3마다 이제 그려보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P 클래스 1은 비싸니까 페어가 더 많겠지. 이거 사실 되게 당연한 그림을 그린 건데 그래도 그렸네요. 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보세요. 피처가 있는데 그 그림 다 그렸죠. 누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이완님, 피처 다 그려요? 답입니다. 다 그리지. 제가 그랬어요. 다 그려야 된다고. 당연하죠. 다 그려야죠. 당연하지. 당연한 거죠. 네. 혹시 안 그렸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 하나에 금메달, 은메달 갈리는데 당연히 다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파생 변수 다 그려야 됩니다. 피처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림 똑같이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자기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또 꿀팁인데 자기만의 함수를 만드세요. 자기만의 클래스, 자기만의 헬퍼를 만드세요. 능숙해지시면 저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면 만들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사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진짜 작정하고 제가 썼던 라이브러리 제가 썼던 걸 그냥 다 클래스로 다 만들고 싶은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 좀 제가 그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조금 약해요. 그런 게.
근데 만약에 강하신 분들은 아예 래퍼 형태로 다 만들어 버리시기. 그리고 사실 그 고수들은 소위 말하는 마스터 이상 그랜드 마스터들은 데이터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코드가 이미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한 4년 동안 캐그를 했어요. 4년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만 10개 풀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커널 말씀드렸듯이 그릴 게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피처 아까 데이터 타입 정해져 있고 피처 다른 뭐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냥 코드 안에서 계속 포문 돌리면서 만들고 넣고 빼고 그냥 하면 돼요. 그거를 한 파이프라인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랜드 마스터한테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4년 동안 풀었는데 저도 이제 정말 언젠가는 만들 겁니다. 언젠가는 만들 건데 그 사람들이 그거죠. 경험이 녹아져 있는 패키지죠. 그래서 컴퍼티션 생겼다. 데이터 그냥 넣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장비빨 좋은 컴퓨터에 놔두고 돌려놓고 딴 거 하는 거죠. 딱 돌려놓고 있다가 좀 됐네? 딱 올렸는데 갑자기 상위에 올라가 있죠. 그럼 저 같은 사람 상처 입죠. 나는 기껏 코드 다 짜고 나는 기껏 다 그렸는데 치사한 사람 이러면서. 그러나 그런 사람도 당연히 EDA는 기본적으로 한다. 이번에 이제 MS 컴퍼티션에서 기바가 8등 했는데 기바가 이제 솔루션 올렸어요. 봤는데 와 보는데 진짜 감명 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지 않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게 키였어요. 그게 0.02 정도의 부스트였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MS 때 조금 지쳤거든요. 엘로 때 너무 힘써가지고 MS 때 되게 약간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하는 레이셔 피처 그룹 바이만 써가지고 그냥 넣었는데 근데 그게 별로 의미 없었어요. 사실 그 컴퍼티션에서는 그 그림 하나가 그냥 키였어요. 근데 기바는 그걸 그렸어요. 그게 마스터와 저와의 차이죠. 그래서 이번 컴퍼티션은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는데 산탄데르는 그림 그려도 답이 없네요. 이 사람들 그림 같이 그렸는데 왜 저보다 높을까요? 아 힘듭니다. 하여튼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계속 그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림 그려서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의 그림 그리고 피처 만드는 거 보면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와요. 와 대박 하면서. 그래서 그림 그려서 이런 이제 인사이트들이 얻어져서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따 콜릴레이션 그릴 수 있습니다. 콜릴레이션 플롯을 왜 그리느냐? 이거를 왜 그리냐면 뭐 리던던트한 피처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피처와 B라는 피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피처가 콜릴레이션이 1이에요. 그 말은 A는 B예요. A는 B예요. A는 B인데 또는 마이너스 1이면 A면 B가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트렌드잖아요. 그러면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뭐 모델에게 줄 수 있는 정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말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첫째, 모델 만드는데 학습이 더 걸리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머신러닝 모델 만드는데 가벼운 데이터셋 같은 건 그냥 다 넣어도 돼요. 근데 데이터가 막 진짜 커지는 경우에 쓸데없는 거 괜히 넣었다가 하나 두 개 더 만들 수 있는 걸 못 만들면 안 되잖아요.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트리 알고리즘이나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피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이터레이션마다 피처의 특정 그룹만 가지고 써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특정 정말 의미 없는 게 동일한 게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개의 피처가 있는데 동일한 정보를 가진 피처가 10개가 있어요. 걔네들이 정보가 빨리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100개 중에 10%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스플릿 하는데 얘네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네들 필요 없잖아요. 다른 게 더 중요한 건데 계속 막 블랙홀처럼 꼬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콜릴레이션 플러스 그린 거는 리던던트한 거 찾아서 없애기 위함이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막 그렇게 리던던트한 게 없어요. 그나마 피클리스랑 페어가 0.5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는 뭐 쓸만하죠. 그러니까 0.5 정도면 그러니까 피어스 이거는 이제 콜릴레이션 플러스에는 피어스 콜릴레이션으로 디폴트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반비례, 1이면 비례, 0이면 없는 것. 근데 물론 이것만을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지만 네, 보면서 어느 정도 관계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타겟값이 집값이에요. 집값인데 어떤 피처를 했는데 집값이랑 거의 리니어한 콜릴레이션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피처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정말 중요한 피처죠. 그런 거 쓰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에이지 밴드를 합니다. 에이지를 그대로 쓰지 않고 카테고리를 나눠서 씁니다. 카테고리 나눠서 그룹화 시킵니다. 이것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게 자칫 세밀한 스플릿을 막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건 패밀리 사이즈. 패밀리 사이즈는 피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패밀리 사이즈는 뭐겠어요? 시블링 스파우스랑 그다음에 페런트 칠드를 합치면 가족이잖아요. 그런 피처를 나왔죠. 되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피처 엔지니어링은 이성적인 겁니다.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생각 없이도 만들 수 있지만 제가 제 경험상 생각 없이 만드는 것들은 진짜 좀 약간 오히려 노이즈일 경우가 많아요. 생각을 하고 만드세요. 진짜 아까 제가 미닝 코딩 말씀할 때 정말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근데 그 미닝 코딩도 결국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려요. 그 다음에 만들어요. 아시겠죠? 항상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하고 각을 좀 보고 고민한 다음에 그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막 만들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하시길. 그리고 이 과정을 왜 해야 되냐면 가끔씩 캐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비판하냐면 사실 캐그는 스코어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해 안 가는 말도 안 되는 피처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게 키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현업에 있는 계신 분들이 가끔씩 비판을 하세요. 캐그는 무슨 의미냐. 근데 사실 전 되게 좀 답변할 수 있어요. 그거는 현업에서 그런 거고요. 여기는 캐글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로마에서 비판할 걸 왜 여기서 하나요? 그런 거예요. 캐글은 그런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캐글에서도 아는 거는 뭐냐면 가끔씩 그런 이상한 피처로도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베이스는 언제나 키 피처의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피처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습관 들이셔야 나중에 현업 가셨을 때 이해 안 가는 피처 만들어가지고 상사한테 설득하는 경우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막 말도 안 되는 피처 만들어 놓고 저기 이거 얘 중요해요. 왜? 하니까 되던데요. 왜? 하니까 돼요. 그래 보이고 이러더니 이게 무슨 의미인데? 비즈니스에 무슨 의미야? 답이 없어요. 그럼 안 돼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블로그를 보시면 현업에서는 투쟁이에요. 나의 모델과 나의 가정 결론을 위에 있는 분들께 설득하는 투쟁이에요. 그 투쟁인데 이상한 거 만들면 안 돼요. 항상 이해할 만하고 인터프리터블하고 아시겠죠? 보여질 만하고 보암직한 게 아니에요. 잘 보이기 위한 그림이 아니에요. 정말 알짜배기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설득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너무 트리키한 것만 배우시면 안 돼요. 저는 많이 해서 트리키한 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트리키를 하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느냐 알죠. 그린데 마스터는 더 잘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본은 항상 잘 닦으셔야 돼요. 항상 정직하고 설득할 만한. 그게 핵심이에요. 진짜 핵심이에요. 그리고 실제 저 피처 만들 때도 이해할 만한 걸 만들어요. 물론 지금 산탄데르는 피처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만듭니다. 점수만 올라라. 왜냐하면 피처 설명이 없어요. 그 비식별화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없는 데이터 답 없게 해야죠. 한번 누가 답 없는지 한번 해봐야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피처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캐글러들입니다.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이제 페어도 레인지로 나눠요. 페어도 똑같이 카테고리로 나누네요. 네.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 안 나누는 것은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다 그림을 그리면서 페어로 이제 카테고리 나누니까 카테고리가 되었으니까 동일하게 바플랏이나 이런 거 그려서 바이너리니까 타겟과의 레이트를 해서 보니까 카테고리 페어가 높을수록, 즉 돈을 많이 쓸수록 아까 퍼스트 클래스일수록 생존이 높다.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데이터 이해했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타이타이 데이터 이해하셨죠? 타이타이 생존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자로 태어나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되고 이왕이면 어리면 더 생존이 높고 세 가지. 네. 여러분들 방금 하신 게 데이터 분석입니다. 캐글로 하는 데이터 첫걸음 오늘 주제죠.
되게 이름 이뻐요. 좋은데 방금 여러분들이 첫걸음 하신 거예요. 네. 방금 데이터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인사이트 얻었어요. 아, 타이타닉 참사에서는 퍼스트 클래스 돈이 많은 사람과 그리고 이왕이면 여성이고 그 중에 어릴수록 남녀를 따지지 않고 어릴수록 더 좋더라. 그렇더라.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참사에 대한 데이터적인 분석과 인사이트를 다 이끌어냈어요. 그러면 방금만으로 프레젠테이션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림만 지금 몇 개 그렸어요. 그림 하나가 슬라이드 하나 아닙니까? 그 옛날에 뭐였죠? 그 책 있는데 조그마한 책.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보스턴 컨설팅 나온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옛날에 한참 컨설팅에서 유명했을 때 그 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제가 제 PPT가 항상 단순한데 슬라이드 하나에 메시지 하나에 그림 하나. 그 책이 있었어요. 예, 그 책 제가 하부 때 읽었는데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림을 그렇게 그리죠. 물론 대충 그리는 게 아닙니다. 슬라이드 하나에 그림 하나, 메시지 하나. 방금 여러분들 그림 그렸잖아요. 다 그 메시지 하나들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 PPT고 발표 자료들이죠.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데이터 분석이고 우리는 머신러닝을 해야 됩니다.